오후 10시부터 1분간 보성군 전역에 여순 사건 희생자의 넋을 이루는 민영 사이렌이 울리겠습니다. 이때 모든 분들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여순 피난자 영령을 위해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서. 다음은 경과 보고가 담긴 추모 영상 선녀가 시청하겠습니다. 모델을 해주셨거든요. 76년이 지나도 그때, 선명한 너무 많이 여순 울어서 그날의 이야기와 저도 긴 침묵을 울고 넘어 같이 울면서 막 여순 진짜 15 힘들었어요. 사건의 오늘의 그래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 지금 딸을 보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딸을 보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조용하고 그 불안했던 시골 어머니가 비극의 바람이 불어오고 보성에 이제 그 1944 외가죠. 그러니까 10월 이분은 친다고 남편이 인민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 당하고 이제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거기 그 시어머니가 좀 가 있어라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성이에요. 근데 자기 그 친가로 못 가고 다른 동네에 숨었어요. 피해 갈까봐. 그런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자랐던 친척이 집이 좀 부유했나봐요. 돈 좀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협박을 해요. 근데 끌고 나와가지고 차도 앞에다 세워놓고 일부러 사람들 많이 봐가고 여기가 실제 이제 그 장소거든요. 여기서 총살을 합니다. 그리고 딸이 거기 남아있는데 경찰이 그대로 가서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얘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딸이 그 동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얘를 구해줍니다. 타고 있는. 그래가지고 운막 같은 데서 살다가 이제 얘가 막 운막에서 한 10일 이상 살고 하니까 거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할머니가 데리고 여수로 온 겁니다. 공사도. 근데 그 직원을 해주시는데 여수로 왔을 때 신발이 아까 온몸이 다 멋진데 그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그러니까 4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건동이 잡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으니까 할머니 신발 좀 바꿔달라고 새 신발로 그래갖고 시장에 가가지고 새 신발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할머니가 가다가 이제 이걸 팔러 갔나 봐요. 자기 그다가 이걸 섬에다 떨어뜨리고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눈물이 신발로 뚝뚝 떨어졌는데 그 장면이 나이가 아무리 지나도 자기는 안 잊혀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인증이 정부 주도의 출입지까지 열리게 되는 이거는 이제 부산에서 이런 날도 참 기뻤죠. 묻혀있던 여순 사건의 기억을 꺼내 기록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3년의 시간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의 운명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순 11호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어요. 하다가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총살 당했는데 딸은 그냥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경을 그 사형대를 뭘로 할까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팽자나무가 갑갑하더라고요. 팽자나무를 보면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놀다가 공이 저게 탁 바뀌면 뺄 수도 없고 팽자나무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그림들보다.
1948년 남북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발생한 요순 사건으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 사명을 죄인으로 숨지게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묻혀있던 묘선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출범한 묘선 사건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까지 8,300여 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희생자 478명과 유가족 1,395명이 직권으로 새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묘순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함께 힘없이 뛰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동북 참사로 이전한 묘순 사건 지원단을 통해서 유족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부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물길이 넘실대는 이 아름다운 산에 희생자 분들의 영명은 여전히 영명을 드리지 못한 채 처연한 원혼으로 76년이라는 긴 세월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양들의 해원과 영원한 안식을 염원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소소한 기념식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여순 11구 강풍 속에서 희생자들의 가족과 후손들은 그들에게 더 씌워진 빨갱이, 반란군,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을 젊어진 채 평생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으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통함으로 전달된 질공의 세월을 힘들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1년 7월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좌절과 절망의 긴 세월 속에 숨어 살다가 진실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여순 11구 진실의 아픔을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상규명, 신고기한, 조사기한 연장,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등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사해 주신 정치권 관계자들께서 다시 한번 따뜻한 관심을 가져 힘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힘없는 우리 유족들은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역할과 노력이 부족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을 넘긴 유족들이 점차 늘어가고 어느 때나 정리될지
안타까운 뿐입니다. 여순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진실이 맹맹백백하게 밝혀져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이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본인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순 11.9 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76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여순 영령을 추모하며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이제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순 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한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비무장 민간인이 무참하게 집단 희생되었고 부모, 형제, 자식, 이웃을 잃은 고통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침묵이 강요되고 진실이 은폐된 시간만큼 산 사람의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상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권력으로 무수한 생명을 희생시킨 폭력 위에 오로지 일방적, 폭력적 철권 통치 국가를 목표로 하여 애도와 슬픔, 기억까지도 빼앗으려는 폭력이 더해진 지독한 국가 폭력의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모질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도 진실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숨겨진 진실을 알려온 유족회와 지역사회, 각계 시민들이 노력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2021년 국회가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73년 만에 비로소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반란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고 올해 7월에는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담양에서 26구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여 봉환식이 열렸습니다. 여순의 진실은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단단하고 반듯하게 세워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용골에 있는 여순 위령교에 참배하고 이곳 보성으로 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공, 벌교, 장까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표지판의 지명 하나하나마다 여순 사건에 아픔이 서려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개인의 삶으로 들어온 역사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여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념의 낙인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고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한 여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입니다. 여순 이경비 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 소름과 울음마저 꺼내올 수 없어 6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해 평화와 유권, 진실과 화해의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규명하는 일에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진상조사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분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우리의 다짐과 책임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 영령들께 삼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하늘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순 11구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대한민국의 책무입니다. 아버지 창가를 들어볼 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버지 되는 것이라 아버지를 봐서야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죠. 꿈속에서도 못 봤으니 어찌 말 알 것 같소. 응? 아이를 낳아보니 고슴도치 아이기 이야기가 사실이라 애기 입에서 나온 것 주워 먹으면서 아기상도 않고 우리 애기 싼 똥이 범벅이 하나 돼도 안 들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뻐했을 것인지 꽃같이 젊은 죄없는 우리 아버지를 왜 죽였을까요? 아버지 없이 세상을 산다면 억식이었으라 혼자 아버지 목까지 함시러 골병이 다 들었지라 날이 굳으면 끙끙 날았으라 나는 부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언니 밑에서 아내 사랑도 자식 사랑도 마음껏 못했어라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아버지 없는 아들을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을게 여기서 그 몫을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싶소. 내가 빨간 것은 핑크인지 빨갱이 새끼라고 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이는 듯이 살아들기에 인자 본게 빨갱이는 평등하자는 왼손이고 안 빨갱이는 자유롭다는 오른손 짝이 서로 짝이라 아버지 죄 없이 몽둥이 맞을 좀 얼마나 무서웠어.
느닷없이 총 맞아 쓰러지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버지, 나도 금방 아버지 계신 하늘로 돌아가. 우리 아버지 보는 거 응원하고 싶죠. 지은 죄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 고개 숙이고 산 나를 목마 태우고 덩덕거리면서 온 동네 싸돌아 다녀주라고 저러고 싶어라. 우리 아버지 내 차에 모시고 한라산, 금강산, 백두산 구경시켜드리고 비행기 타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딱 한 번만 갔다 간다면 한이 없겠어. 아버지 이제서 동트는 하늘 맹키로 대동 세상에 밝아오고 하늘나라에서 부디 맺힌 한 푸시고 편하게 되시오니 손 석 자리랑 절 두 자리 받으시고 지금부터 활짝 웃으시오니 나도 아버지 따라서 시간부터 웃고 살라요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 찬씨가 애비다. 그라고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인데 인자 불러보는구나.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을지를 생각하면 내 속이 다 뭉그러진다. 생때 같은 이들 두고 억울하게 눈 감은 지 겁겁의 세월이 흘렀구나. 나는 그저 사람된 도리를 다한 것뿐인데 어느 날 경찰들이 나를 지소로 끌고 가더만. 아니 대뜸 나한테 반란군을 도운 부역자라 손가락질 하느냐. 도장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죄를 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함께 나는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른디 뜻대로 안 하면 우리 가족한테 해코지 할 값이 무사서 그냥 하란 대로 해버렸다. 근데 그것이 이 사단이 날 줄 알았겠냐. 그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나랑 보도연맹원들을 마을길 정비한다고 창고에 가두더만 다음날엔 뭔 트럭을 또 타래대. 그 길로 오더른 발몰마을 앞산에 끌려가갖고 영문도 모른 채 총살당해둔 것이요. 그날이 음력 6월 1일 가슴 아프게도 아버지 생신날이었지. 생신인지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시고 날 보낸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시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데 너무나도 죄송했단다. 그리고 우리 가족 총구멍이 눈앞에 있을 때 나가 어째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가족이 이제 어찌했을까 걱정만 되더라. 우리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올 거일지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지. 우리 아들 목마도 태워주고 해껴가는 것도 보고 장가가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내 시간은 거기서 딱 멈춰들었어. 그때 내 나이 30도 안 됐시야. 근데 우리 아들 나이가 내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벌써 78이 되었구나. 그래도 내 눈엔 여전히 4살 되기 귀여운 아들이다. 그동안 정말로 힘들었지? 애비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뭐다가 제대로 못하고. 우리 찬식이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똑똑해서 뭘 해도 큰일을 했을 놈인데 애비가 많이 원망스러웠을 것이야. 평생 집만 된 것이 정말로 미안하다. 겁나게 늦어버렸지만
인자라도 우리 아들한테 이 맹을 전할 수 있어서 참말로 좋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억울한 죽음이 진실이 밝혀져 갖고 남겨진 가족들이 인자라도 떳떳하게 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평생 힘들게 살았을 우리 아들 찬씨가 많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 이찬식 유족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어찌 그 통안의 세월을 잊으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그 피멍든 가슴을 감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